시작하기 전에 우선 저희 미주 한국인 심리학회가 여기 와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신 나성영락교회 와이낫 파운데이션의 스텔라 김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ARS의 스텝 전 선생님,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 미주 한국인 심리학회에 두 분 임원들이 나와 계신데요. 저기 지금 안경 끼시고 교재 나눠주고 계신 우리 CEO이신 저스틴 최임상 심리학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아까 여러분들 교재 나눠드리면서 등록받으신 심리치료사 심선보 심리치료사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교재들 다 한 번씩 가졌었죠? 하고 있어요. 4주 동안 4번의 교재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응용 행동 수련 워크숍을 진행하고 합니다. 제가 이걸 처음에 지난 3월에 이틀 동안에 우리 미주 한국인 심리학회에서 간단하게 행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나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워크숍이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깊이 있게 좀 됐으면 어떻게 하는 그런 주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8월에 나성영락교회 와이낫 파운데이션 후원을 받고 저희 카파 직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하기로 되었습니다. 이 워크숍이 9일하고 16일하고 23일, 30일 4일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응용 행동 수정이 뭔지,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라는 게 뭔지 진단이라든지 그런 응용 행동 수정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둘째 날하고 셋째 날은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하고 집에서 또 홈베이스 행동 수정법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운영하는 방법 같은 거 그런 거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4일째 마지막 날은 브로셔에서 보셨겠지만은 Behavior Intervention이라는 리저널 센터의 프로바이더인데요. 거기서 디렉터인 줄리아 구엔이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요즘 최근에 변화된 이 자폐 장애를 서비스를 받으신 변화된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특히 얼마 전에 지난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리저널 센터가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상당히 감소를 시키면서 이 리저널 센터의 부담을 갖다가 개인 보험으로 제리 브라운이 작년에 사인을 해가지고 그 법이 통과돼가지고 지금은 일반 보험에서 그걸 맨데이트 시켜가지고 치료 비용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데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실리아 장 특수교육 전문 변호사가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장애를 지닌 자녀들을 교육부하고 이런 서비스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교육부에서 제공해주는 IP를 통해 제공해주는 서비스 같은 게 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이런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교육부를 통해서 그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올바르게 받아내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듀 프로세스라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세실리아 장 변호사가 마지막에 나오셔서 설명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세요? 이 장애인 이런 적이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어린애들만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성인들만? 이 지금 그 법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저는 그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이디어라고 들어보셨죠? Individual with Disability. 예, 감사합니다. Individuals with Disability IDEA, Education Act요. 예, 2004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을 해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 그 법인데 그 법 안에서 FAP,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 FAP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자유롭게 그리고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성인들에게도 얼마만큼 해당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세실리아 장 변호사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 부모님들 몇 분 계십니까? 저도 부모인데 우리 애는 좀 커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교사분들이나 지금 이 장애아들하고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세요. 예. 지금 부모님들 거의 절반 이상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절반 아주 골고루 잘 섞였네요. 좋습니다. 예. 이 제목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응용행동수련 워크숍 노바스 방법이라고 해놨는데요. 노바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한국말 잘 못하시는 분 계세요? Who doesn't speak English? Korean. So you need the English translation? 하세요? 오케이. 이 영어로 슬라이드 된 게 많아가지고 아마 이해하시는데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한국말로 설명을 드려도. 노바스의 방법은 뭐냐면요. UCLA 그 교수인데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타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1997년에 UCLA에서 이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그때 우리 애가 어렸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련하게도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그냥 교육부 상대로 듀 프로세스 해가지고 그냥 애를 교육을 받도록 해줬으면 좋을 텐데 저는 이걸 제가 배워보려고 엄두를 내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UCLA에서 이 이바 로바스라는 교수를 만났는데 거기 가서 제가 학생으로서 그 로바스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현장에 이제 가서 테라피를 치료를 합니다. 로바스 프로그램에서요. UCLA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벨레어 그 산동네 구석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처에 주로 가정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두 아이를 치료를 했는데 백인 아이들이었어요. 하나는 한 6살 정도 됐고 하나는 한 4살 정도 됐는데 집에 가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팀이 이루어져가지고 보통 한 아이당 6명에서 8명 정도의 테라피스트가 이렇게 이제 어사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요. 그래서 홈베이스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컨퍼런스를 해가지고 이 프로그레스를 의논하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가보니까 전 그때 이제 아이가 이제 6살 정도 돼가지고 이걸 뭘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정 이런 걸 받는 가정들은 그 당시에요. 자기네들이 이제 교육부하고 상정해가지고 서비스를 받아낸 그런 가정들이더라고요. 이제 로바스 연구소에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주 7일 굉장히 인텐시브한 응용행동 수정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40시간 내지 50시간. 이제 치료사들이 2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나가가지고 2시간 정도 하고 3시간까지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팀들이 와가지고 또 넘겨받아서, 그래서 저녁 한 7시, 한 8시까지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이제 2학기 동안 했어요. 근데 그걸 제가 하면서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때 해보니까 이거 응용 행동 수정이라는 게 Applied Behavior Analysis는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실제로 로버스 프로그램에 와서 치료를 받는, 그러니까 그 대신 굉장히 인텐시브하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를 그 치료 기록을 갖다가 이제 놔둔 거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보통 한 2살 반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그 펑셔닝이 정말로 verbal language도 없고, 그리고 이 우리 흔히 말하는 그 social interpersonal interaction 같은 거요, 그런 게 거의 없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처음 베이스라인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이 로버스 프로그램 치료를 받고 6살, 7살 됐을 때는 메인스트리밍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테라피스트 학교 와가지고도 같이 이제 교사들하고 이제 조율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그걸 보고, 와, 이거 정말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생각을 하고 로버스 프로그램 물어보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비싸고, 우리 아이는 나이가 좀 이제 6살이 넘어가니까 좀 받기가 좀 어렵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커뮤니티 안에 한국 분들하고 뭔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토렌스의 제일 장로교회 한인 장로교회니까 토렌스 장로교회 때 거기에 마침 그때 장애부에 김진희 전도사님 오늘 오신다 그랬는데, 그분이 저와 계시네. 아이고 오랜만에 내 얼굴 몰라서 죄송합니다. 예. 김진희 전도사님께서 워낙 그냥 그때 후원을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이 로버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했었어요. 해가지고 지금 그 부모님들이 저쪽 동부에 제가 알기로는 다이아몬드가 저쪽 지역에 Circle of Friends in Christ라는 그런 모임을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응용 행동 수정에 대한 제 나름대로 어떤 믿음이랄까 이런 게 생겨났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커뮤니티 좀 알려주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제가 좀 노력하는 게 좀 부족하고 해서 여기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가족, 그러니까 이 장애 진단이 나온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버스 프로그램 같은 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제공해 줄 수만 있다면, 로버스 교수가 말하기는 그랬어요. 좀 어릴 때 이걸 좀 투자를 하면 나이가 들었어요. 사실 이 self-help 스킬 같은 거를 자도 그런 걸 좀 우리가 어릴 때 좀 가르쳐 놓으면, 화장실도 자기가 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말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어린 시절에 가르쳐 놓으면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세이브가 돼요. 또 부모님들도 덜 힘들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로버스 프로그램 같은 걸 제공하는데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이 응용 행동 수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생각 같아서는 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응용 행동 수정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래요. 말은 멋있는데. 예. 멋있죠. 예, 굉장히 듣기 좋죠. 응용 행동 수정. 그러니까 아주 거창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거창한 거 없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노동 집약적인 그런 치료, 행동 한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뭐 1만 번, 2만 번 똑같은 행동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로버스 그 디스크리트 트라이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만큼 그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진행을 하면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걸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응용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학생들에게 이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 행동의 개선을 수정인데요, 행동 수정인데 behavior modification인데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예. 지금 여기 링크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가시면 이 로바스 연구의 그 리서치 결과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뭐 받아 적으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 지금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요거 받으시는데 맨 첫 슬라이드에 그리고 저희 카파 미주한국의 심리학회 웹사이트에 오시면 이런 많은 정보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제가 오늘 워크숍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소개는 제가 이미 했는데 스페셜 게스트 소개도 했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페이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evidence based treatment, 이 치료가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 자폐라는 진단을 아이들이 받고 나면 부모님들이 그냥 이거 어떻게 좋을지 몰라가지고 당황하기도 하고, 전에 시크레틴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1990, 제가 알기로는 97, 8년 정도인데요. MBC 데이트라인에서 시크레틴 호르몬을 주사맞은 자폐아들의 행동이 순식간에 보존이 된다. 그래가지고 MBC에서 저녁 6시 뉴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자폐아 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시크레틴이 뭐냐. 우리도요, 한국 부모님들이 그때 토렌스 장로교회 부모님들이 오렌지 카운티 가니까 어떤 의사가 주사를 맞힌다 그래가지고 장사진이 났어요. 700불을 주고 제가 하루 종일 써가지고 우리 애를 주사를 맞히고 왔어요. 우리 한국 부모들이 줄을 써가지고. 그런데 이 시크레트는 효과 없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순간에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고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에비던스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데 부모님들이 거기에 이제 좀 몰려다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 결과로 확정이 입증이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그리고 자폐 장애하고 지금 이제 이 에스퍼거 장애라는 게 자폐 장애에서 지금은 아직까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데인데요. 그런 장애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지금 2012년 가을에, 이번 가을에요, 이 진단 그 법이 바뀌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미국 신경정신과학회에서 이 진단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해가지고 모든 자폐의 그 유산, 정상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판단한 그런 지금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이 고기능, 하이 펑셔닝 장애 이런 자폐는 좀 따로 분리하기도 하고 에스퍼거 장애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경우에 이 하이 펑셔닝한 장애 아이들에게 어떤 혜택이 좋아질 건지 앞으로 나빠질 건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좀 불확실한 것 같아서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좋아지는 건지 나빠지는 건지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 중에서 에스퍼거 장애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에스퍼거 디소더가 있는 학생들 있으세요? 예. 에스퍼거 장애가 뭐예요? 예, 제가 요 지금 다음 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자폐는 사회성 기능, 그리고 뭡니까? 우선 언어 기능, 인지 행동 기능, 인지 기능 같은 게 좀 이제 발달이 좀 잘 안 되고 부진한데요. 에스퍼거는 그 인지 기능이라든지 언어 기능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그 사회성 영역에서 좀 문제가 나타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 행동 수정의 그 로바스의 철학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드리고, 예. 이거 교대교대로 나. 이게 잘 들렸어요. 이게 들어요. 고장이었어. 예, 그 다음에 로바스 응용 행동, 예,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응용 행동 수정이요. 그리고 철학이 두 개 정도 나와요. 1987 로버스 연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진단, 처치법에 대해서, 그리고 홈베이스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이라든지 교육 내용 같은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소리? 네. 그래. 저쪽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한국의 심리학회 회장이고요. 임상심리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오실 분들이 마지막 날에요. 시셀리아 장, 스펙트럼 오브 호프 파운데이션의 특수교육부 변호사시고, 그 다음에 줄리아 구인, 풋 인터벤션의 디렉터입니다. Idea and faith. Idea는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2004년을 말하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지금 Idea 2004 requires the school district to provide a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 to all children of the age of 3.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18세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제공해줘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규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인들은 여기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제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자, 그러면 이제 free and fair가 뭐냐 해가지고 법정에 가서 이제 CCTV를 가려보니까 일주일에 약 34에서 40시간 정도의 응용행동 수정을 받는 게 그게 페이프다. 이렇게 지금 법원 판결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 가게 되면 교육부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Public School District, LAUSD라든지요. 이런 교육부에서 이걸 갖다가 제공해야 되는 그런 게 법원 판결로 지금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런데 이걸 해보려면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교육부들이 우리 아이가 자폐장애가 있으니까 IP를 해가지고 오케이, I need this, this, that 이런 에듀케이션 필요하니까 해달라 그러면 오케이 하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육부에서 그 IP 미팅 해가지고는 사이칼리스트 나오고 교장, 교감, 담임선생 한 대여섯 명이 쭉 나와 앉아가지고는 자기네들끼리 출첵해가 이게 얘한테 적어라. 이런 식으로 부모한테 그냥 써서 준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 장애 특별법이라든지 또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이게 그냥 특수교육의 단가 보다 생각하고 집에 갑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이 세실리아 장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아마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육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게 왜냐면 35에서 40시간 정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판결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받아내는데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경우에 굉장히 자녀를 위해서 권익 보호를 위해서 힘써야 할 그런 필요가 있겠죠. 제가 그 워버스 프로그램 같은 게 지금은 제가 정확히 비용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8만 불, 10만 불 정도 뭐 이렇게 들어가는 서비스인데 제 클리닉 경우는 학생들을 가끔 만나고 미국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육을 상대로 아주 그냥 잘해요. 해가지고 1년에 10만 불 하는 그런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예. 동부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웬홈이라는 그런 커네티컷주에 있어요. 그런 데로 아이들을 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 리소스를 우리가 잘 활용하는가 그렇지 못한가하고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걸 제가 항상 느낍니다. 자, 근거 기반 치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요, 어느 치료법이 이 발달장애, 자폐장애에 가장 효과적인가 그렇게 했을 때 여기요, Strongest Research Support가 나오니까 가장 연구 결과로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혀져 있는 게 지금 UCLA에서 Young Autism Project, 로버스라고. 로버스는 Discrete Trial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행동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들이 그냥 응용 행동 수정, 덴버 모델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Limited Research, Autism Preschool Program의 Children's Talk라든지 또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가장 효과가 있는 거에로는 지금 로버스라고 하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진단은요, 이 오티즘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은 미국 신경정신과 학회 기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밑에 이 세 가지에서 최소한도 6가지 또는 그 이상의 발달 부진이 있어야 되는 걸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 인간관계에서 그 상호교육이면 발달 impaired social and interpersonal functioning. 여기 이제 2가지 또는 그 이상의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언어, 의사소통의 기능의 그 발달 부진. 이게 3가지. 그리고 상동행동에 좀 아이들이 이제 좀 기생문제이고, 그리고 의미 없는 이런 손 플리핑 한다든지, 플리핑 한다든지, 흔들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십니까? 그 인간관계 상호교육이 발달된 이런 내용이요. 예. 영어는 이게 어떤 얘기 같은데 여기 어떤 상황에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인간관계에서요.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 애는 뭐 이렇게 보면 눈을 잘 안 마주쳐요. 그리고 껴안으면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또 그 서로 뭔가 이런 만약에 어느 정도 언어 기능이 발달이 돼가지고 대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엄마 아빠는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일방적인 내가 뭔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걸 알아듣고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방적이거나 이런 행동들이 이제 우리가 사회 행동 기능에서 나타나는 발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런 부분에서는 그 2가지 이상의 같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어는 뭐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 to walk, 2 to talk 그러는데, 1살 때 그렇고 2살 때 말한다는데, 이제 좀 됐을 때, 그렇지만 언어는 하는 게 2살 때도 잘 뭐 말을 하지 않는 애도 있고 그러는데 발달이 좀 늦어가지고. 그러나 2살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언어의 그 발달이 부진하다든지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를 가정했습니다. 집안에 무슨 큰 아이가 뭐 학대를 심하게 받았다든지 아니면 큰 사고가 있었다든지 충격이 정신적 이런 게 있었을 경우는 제외하고 그리고 평범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어 발달이 없으면 이때는 우리가 이런 걸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상한 행동들이요. 자, 인간관계 상호교육 이 2가지 이상인데 여기서 첫째, 눈 마주치기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몸 동작 그리고 제스처 같은 게 아주 부적절하거나 아니면 아주 없는 경우. 우리 집사람은 우리 애가 눈 한 번 쳐다보는 게 서운해요. 쳐다보면 좋아서 좋죠. 근데 애가 그런 걸 잘 안 해요. 해도 정상아들이 아이들이 하는 그런 눈을 마주보면서 느끼는 감정의 교류가 곁들여 있다. 하긴 하지만은 눈에 마주치고 하는 이런 데서 느끼는 그게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좀 불꽃 튀는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집사님. 그 다음에 특히 친구 사귀기. 이거는 에스퍼거 장애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에스퍼거 장애에서는 자기가 사귀고 싶으면 쉽지 않아서가 아니고
자기는 관계를 하고 싶은데도, 그러니까 이 자폐하고 한가지 다른 얘기예요.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교류가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장 감정의 교류가 되게 없기 때문에 친구 사귀는데 하고 힘들죠. 그 다음에 감정이나 정서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없거나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두 개 비슷한 것 같은데 성취감, 그 자신의 그 감정 변화를 표현하는 거하고 하나는 그걸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는 거, 이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여기 두 가지 이상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언어 기능에서는 한 가지 이상이 문제가 있을 때 표현 언어의 발달이 없거나 발달이 부진해서 언어 기능의 그 부족을 다른 수단으로 대처하고자 시도하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농아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그런 지체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가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전달하려고 수화를 이용한다든지 뭐 아니면 예를 들어 자폐 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발달이 안 되는 장애가. 그래서 picture exchange communication 시스템 같은 텍스트 이런 거 사용해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 언어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경우도 그리고 이제 반복적이고 기계적이고 의미 없는 소리나 언어를 내는 여정에 적절한 논의, 자발적인 모방 행동이 없고요. 뭐 따라하거나 이런 게 잘 없고, 그 다음에는 상동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의 반복 행동. 반복적이고 목적 없고 비생성적인 그런 동이나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신체 일정 부위에 반복적인 움직임, 손을 뒤집거나 손가락을 묘한 모양.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아무 힘든 생각을 잘 아무나 못하겠어요. 집 나름의 그 특한 방법을 특성해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묘하게 움직이는. 보통 사람들은 잘 못해요. 물건이나 사물의 그 일정 부위 그리고 부분에 집착적으로 조시하거나 관찰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애가 보니까 전기줄 같은 거 가지고 놀고 있더라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그냥 하루 종일 뒤척거리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백화사전 같은 거는 아주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아주 공부를 잘하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그게 아닌 걸로 밝혀지고 이런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6가지가 전체적으로 6가지 그 이상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해당이 안 되면 자폐 장애로 좀 진단 안 된다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S표고요. 제가 조금 아까 잠깐 먼저 한 가지 이상이라고 그 중에 하나를. 예. 그럼 S표는 언어 기능이나 우리가 인지, 그러니까 이 지적 능력 같은 거는 정상적으로 발달하던데 어떤 때는 또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있어요. 사회성, 대인관계 기능 여기에 이제 좀 부족함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정서기능, 자기가 특히 분노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처리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왜냐하면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가지고 내 감정을 다른 사람이 전달해야 좋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들이 막연하게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 기능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좀 섬세한 부분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 이게 지금 이렇게 써놓으니까요. 이게 뭐 못돼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 그 기능에서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저런 애들은 나서는 나쁜 행동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지 이 자폐나 이런 장애들을 생각할 때 그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우리하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기능이나 행동이 다르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한번 봐보세요. 어느 기능이라든지 이 인지 기능 같은 건 정상인보다 에스퍼의 경우에는 더 높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하는 반면에 또 다른 기능이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친구 잘 못 사귀고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다른 아이들하고 함께 즐기지를 않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즐기고 하긴 하지만은 다른 아이들하고 함께 즐기는 이런 거에서 농구를 시켜놓으면 스키플레이 같은 이런 데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서로 나누는 게 부족하고 눈맞춤 배우는 데서 이런 의사소통에서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을 사귀려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합니다. 스푼이라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영역 이런 데 이제 좀 굉장히 과도기 집착에 가서 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단어를 잘 외운다든지 학교에 그 친구들 이름 들으면 전교생들 이름 다 외운다. 이런 굉장히 독특한 그런 지적 능력이 나타나요. 기억력 같은 게. 그리고 어떤 특정 공룡에 대해서는 박사학위 딴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은 어느 한 특정 분야에서 굉장히 발달이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문제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걸 이해를 하고 규칙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긴 하지만 이걸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퍼하고 자폐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까? 어떠세요? 예. 앞에 있는 언어 기능이 어떤 거에는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차이가 지금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 가장 큰 차이고. 그렇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그러나 이제 자폐 스펙트럼에서는 자폐장애에서는 이 기능의 그 차이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시작해가지고 좀 높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폐장애를 분간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죠. 아우티즘이 자폐장애로 에스퍼가 뭐예요? 예? 아우티즘이 자폐장애? 저희? 아우티즘이 어티즘은 자폐. 예. 자폐장애? 예. 에스퍼가 뭐예요? 에스퍼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라든지 언어 기능 같은 거는 발달하는 것도 하고 사회성이나 대인관계나 정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발달이 부족해서 관계하는 데 어렵다. 말이 없어요? 내용이 아스퍼, 예, 뭐 그게 영어로 그냥 그렇게 쓰였어요. 모르겠습니다. 한국어로 다른 걸 못 번역을 해서 제가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자폐장애의 일종인데 예. 그거는 좀 다른 거래. 어티즘하고 에스퍼는 다른 거고. 그렇죠. 예.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나오는 그 진단 중에서는 이걸 같이 묶어가지고 자폐 스펙트럼으로 지금 한 가지를 좀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아웃팅 스펙트럼의 에스퍼가 이제 포함이에요. 가장 이제 기능이 높은 이런 그 방식이 거의 동의겠죠. 근데 이 보통 우리 상대인들도 이제 에스퍼가 있어 보면은 네, 에스퍼도 많죠. 에스퍼가 특히 요즘 이제 그 에스퍼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면서 이런 주변의 이 사람들 중에서 그러나 이 감정 교류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에스퍼상이라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장애라는 뭐냐면 일상생활한테 그 지장이 발생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런 게 있어도 직장 가지고 결혼해서 살고 뭐 가끔 가다가 남편이나 아내한테 화가 나서 표현한 방법이 시원찮아가지고 분노를 터뜨리고 이런 거라고 경우에는 장애라고 보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나 이런 거로 인해가지고 직장 다니는데 좀 힘들고 뭔가 특수한 어떤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힘들 경우에 그럴 때 우리가 장애라고 진단해요. 자, 그 다음에 교육부나 공공기관에서 이 응용행동 수정의 서비스는 거의 뭐 부족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일하는 그 정신건강센터, 미국의 정신건강센터인데 여기 지금 요즘 리저널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자꾸 안 해주니까 저희한테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지금 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보면 이제 그 정신건강 DMH라는 게 있고 그 리저널 센터라는 게 있고 그 DCFS라는 그 Child Protective Agency 이런 게 따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각자 이제 맡은 역할들이 좀 차이가 나는데 리저널 센터에서 발달 장애아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 서비스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그 주는 거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다른 길을 자꾸 찾고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프라이빗 인슈런스 그쪽으로 이건 부담을 해라고 주지사가 승인을 했는데 예. 그래서 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리저널 센터 서비스를 받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원투원의 1:1 행동수능 교육도 받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스페셜 에듀케이션도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교육 모델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래 이거를 지금 다 받으려고 그러면 참 부모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쫓아다니면서 이메일 모임에도 참가하고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걸 갖다가 받아내는 그런 참 노력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거 잘 하시는 부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그런 거 잘 하시는 분 계십니까? 서울은 내가 교육부하고 IP 한다 그러면 그냥 머리 무슨 일 찾아가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필요한 거 그냥 다 하겠다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이 가세요. 근데 이거를 정말 우리가 지금 수지호 박사라고 혹시 아시는 모르겠네요. 삼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분이 지난번에 말씀을 해요. 그 학교가 여기 삼가 펜코프 학교에 LA에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많이 유대인 제가 가봤는데 학교가 유대인 절반, 한국 학생 절반 뭐 이렇더라고요. 유대계 그 부모들은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를 아주 그냥 너무나 찾아가서 해주는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숙제 많이 내주고 공부만 시키면 됩니다. 그걸로 끝난대.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갖다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스페셜 에듀케이션에서는 IP, 응용행동 수정 이거는 포함 안 합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받아내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힘들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챈더 스미스라는 여자아이하고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부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이 챈더 스미스는 흑인 여자인데요. 그 아이가 직접 뭐 교육을 상대한 게 아니고 그 아이를 그러니까 프락시로 내세워가지고 이 자폐 장애인 부모들이 교육부를 소송을 했습니다. 1990 꽤 오래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애인 부모들이 성소했어요.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부에. 이제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부에서 여기 내려가면 그 사마리탄 병원이라고 있거든요. 저기 LA 상가하고 제가 아고라도 이런 거 있는데 부모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육부 안에, 통합교육부 안에 부모들이 해가지고 만드는 부모위원회인데 이 부모위원회 제가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이제 학교 LA 교육부에 있을 때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하는데 갔어요. 그 부모들이 지금 우리가 교육부에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는 이 부모님들의 그 싸움의 결실이라고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교육부하고 끊임없이 그냥 가서 그냥 요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는 이 산물이에요. 우리 아이들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이게. 그래서 그 모임을 이제 그 사람들이 원래는 가서 그냥 몇 시간 하는데요. 교육부 이제 그 부교육감이 나와가지고 그 진행 과정에 설명을 하고 뭐는 걸 하는데 그런 데 대한 참가가 굉장히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챈더 스미스도 한번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걸 봤는데 교육부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안 해주니까 흑인 여자가 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교육부에 책임을 묻는 그런 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프라이빗 스쿨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응용행동성 프로그램이나 심리치료센터 이런 데서 이 특수교육을 받는 이런 연습이 좀 많은데요. 그 다음에 리지널 스쿨 디스트릭 이게 요즘 주정부 예산 삭감을 해서 서비스 제공을 항상 자꾸 축소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자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일반 보험하고 정신건강 분야의 그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이에요. 지금 작년에 통과된 법이 오티즘 빌이라는 캘리포니아주 상원에 통과된 법률인데 여기서 이제 일반 보험회사에서도 너희들도 자폐장애 치료에 책임을 져라. 그래가지고 보험에서 그걸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의료보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녀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법이 좀 변해 있습니다. 예. 이게 회사나 이런 그 공공기관 같은 것을 봤는데 그런 게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보험을 드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앤튼 블루크로스라든지 시그나라든지 블루실드 같은 데서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거는 에듀케이션이다. 자폐장애아들 교육은 에듀케이션이기 때문에 보험에서 하는 것은 의료 치료가 아니다. 그렇게까지 붙여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난번에 이 사람들도 부모들이 다 나서서 한 거예요. 2000년 제가 한 7, 8년 전부터 저 오클랜드 지역에 부모들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게 왜 치료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도 그 뭡니까 정신과 치료 같은 거 우울증 치료받고 불안 그 공황 같은 걸리는 공황장애도 치료받는 거 똑같은 치료인데 왜 커버를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에서 말하기로는 no. 그래서 education 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버티다가 주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주지사가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법을 이제 강제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보험비에서 치료비를 제공해라. 치료다. 이렇게 지금 바꿨어요. 우리
그 자폐 장애 부모님들의 성리라고 봐야 됩니다. 제 생각에 이겼어요. 자, 응용행동 수정이 뭐냐면요. 응용행동 수정은 우리 아이들에게 행동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러한 그 치료의 효력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치료 효력을 자료를 축적해가지고 입증해내는 그런 게 이제 응용행동 수정이고 한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되 얼마만큼 우리가 그 치료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고 이것이 과학적인 그 연구법에 의해서 입증해낼 수 있느냐, 그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바스는 one-to-one discrete trial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학교에서 제가 처음에 가니까 우리 강의실에 좀 앉아가지고 이 discrete trial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제가 들으면서 참 제가 이거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애들 행동이 지금 바뀌어질 수 있을까? 그 의구심이 참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의문이.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폐장애나 이런 행동은 그냥 뭐 안 바뀌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노바스라는 사람이 1970년대 여기 리저널 센터, 그것도 리저널 센터 있었어요. 그 리저널 센터에 그래서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자기 그 연구소를 유세대로 데려와가지고 이 discrete trial을 이거 뭐냐,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눈 마주치는 걸 갖다가 가르치고 싶으면 look at me 하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안 쳐다보고 다른 짓을 하고 있으면 no 하고는 다시 look at me 하고 이제 쳐다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또 뭐 다른 짓을 하고 있으면 세 번째는 look at me 하고 prompt라고 해가지고 약간 얼굴을 보냐. 근데 아이가 자발적으로 나 있는 쪽으로 look at me 했는데 이렇게 눈이 돌아오면 Great job!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나이가 80이 되는 그 할아버지 깜짝 놀랐었죠. 얼마나 그 조그만 행동에 리액션이라고 그럽니까? 제가 이거 한글 연습법 같은 거 리액션 하는 거예요. 유재석이가 리액션 잘하는 거예요. Look at me 해가지고 눈동자가 자기 쪽 조금만 들어옵니다. 그차! 하면 그냥 이 교실 떠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럼 애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 가지 행동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가지 행동을 가르치기 위해서 1만 번을 뛰었어요. 그 양학선 선수가 이번에 금메달 따서 5만 번을 뛰었다고 그러는데 1만 번을 한 가지 동작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표를 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인내심을 요구한다.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인내심 없으신 분들은 이거 하실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또 다른 건 뭐냐면 어떤 한 가지 행동이 개선이 되면 한 가지 행동만 개선이 되면 다른 행동들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면서 10,000번을 해서 내가 개선시킨 한 가지 행동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 행동은 1000번이면 그만큼 그 행동을 습득하는 그 과정에 기간이 줄어들면서 빨리 더 다른 행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걸 갖다 궤도에 올려놓는 게 힘들지
가르쳐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그러니까 어렴풋이 남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뭔가 그냥 그냥 난리가 나고 좋아하고 그냥 춤을 추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기 자기가 한 행동하고 그 reinforcement 우리가 이제 강화 행동 강화 이런 여기하고 연결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다른 행동 가르쳐 쉬워져요. 저기 그러면 평균 그 한 자폐아의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 몇 개의 행동을 교정을 해야 돼서 보통? 몇 개 행동이 아니라 다 합니다. 근데 그 다라는 게 그래도 그거를 교정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 행동을 교정시켜내는 시선을 맞추려면 시선 맞추는 게 교정한다 이러면서 불필요한 행동이다는 이걸 없앤다라고 하는 거면 그게 몇 개 정도 되는지 연구 결과가 있나요? 종류가요. 얘를 사실은 그 몇 개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거 수백 수천 가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펑션에 따라서 그러나 그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시작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하고 나하고 앉았을 때 1대1 원투원이라는 1대1로 앉았을 때 이 아이에게 내가 지금 내리는 커맨드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그러니까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상당히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이의 attention이 우리에게 있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야 다른 여러 가지 그 뒤에 좀 더 복잡한 좀 수준이 높은 부분들을 가르치는 제가 프로그램 나중에 디자인할 때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펑션에 따라서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언어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는 제가 몇 가지라고 안 던져서 말씀드립니다. 예. 아이 컨택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이때말 아이즈 할때 예. 아이즈 그 센텐스를 이해를 해야만 당연히 근데 그 언어를 이해 못하면 그거 우리가 언어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전달하는 그 스티뮬러스가요. 그러니까 자극이 이제 제가 룩겟미 하는 이 자체가 이 아이에게는 어떤 자극이라고요. 소리일 수도 있고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냥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러나 내가 받은 그 reinforcement에 따라가지고 아예 행동이 그게 이제 그걸 연결시켜주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디스커트라이는 자극. 우리는 그러니까 그 행동을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처음에는 늦게 했을 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린 거냐면 이 아이가 내 눈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하다가 뭐 이렇게 내 눈 쪽으로 왔어요. 오고 또 저쪽으로 지나갔는데 내 눈 가까이 왔을 때 그 reinforce 해준다는 건 뭐냐면 그 순간에 얘는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reinforce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reinforce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행동 강화해주면 처음에 뭐 갖다 먹을 걸 준다든지 애들 M&M 같은 거 좋아하는 그런 칩 같은 거 처음에는 그런 걸 reinforce 했다가 나중에 이제 소셜 칭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꿔줘요. 디스크리트라이의 그 방법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레이버 인텐시브하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메인스트리밍이 로버스 이거 지금 그 링크가 좀 연결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웹사이트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약 45%가 로버스 교육받고 메인스트리밍이 됐다. 그건 뭐냐면 학교 가서 정상학생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45% 정도 다 성공한 건 아니죠. 그래서 치료한 방법은 아이 한 명에
치료사 둘이가 붙어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끝나고 나서 보통 오후 방과 이후부터 저녁 한 7시, 8시까지 주중에. 그리고 위켄드에는 아침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선생하고 교사, 테라피스트하고 교사가 이제 항상 그 같이 협조를 해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치료팀에는 사이콜로지스트, 인턴, 그리고 4명 내지 6명의 그 응용행동 치료사들이 한꺼번에 이제 하는데, 부모님들하고 이제 컨퍼런스를 정기적으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보통 노바스 방법은 응용행동 수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